예, 안녕하세요. 레가토 색소폰 홍상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 리페이싱 2부, 이제 테이블 수평 가공하는 거, 이제 이거 실습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 이제 간략한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이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것과 거기에 따른 이제 준비물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리페이싱은 제가 이제 아마 6부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예, 6부까지 리페이싱 과정을 쭉 전체적으로는 보여드립니다. 이제 베풀 쪽이 아닌, 이제 챔버 내부 가공이 아닌, 사이드 레일과 팁 레일 그리고 팁 오프닝을 수정하고 테이블을 평가공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6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동호인 수준이나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이드 레일의 대칭을 맞추고 팁 레일의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거나 깨진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권해드립니다. 사실 지금 오늘 하는 테이블 가공도 이제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이라는 게 하나를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을 다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있고 마우스피스를 망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사이드 레일의 대칭을 맞추고 팁 레일을 살짝 수정해주는 정도까지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왜 그런데 전체 영상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뭐 나중에 사실 지금 챔버 가공은 사실 뭐 필요가 없지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거보다는 팁 레일을 가공하고 팁 오프닝을 넓히고 하는 부분까지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해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리페이싱을 한다는 사람들한테 아마 맡길 거예요. 근데 이제 리페이싱을 한다는 사람한테 맡길 때 리페이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면 정말 자격이 없고, 정말 저희가 볼 때는 도저히 이런 사람이 피스를 만지면 안 되는데 리페이서라고 하고 지금 영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내가 리페이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의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이 되고, 리페이싱을 한 결과물이 정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뒤에서 제가 기본 설명을 마우스피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우스피스에는 이제 페이싱 길이가 있고, 오프닝이 있고, 레일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을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의뢰를 할 때, 리페이서한테 의뢰를 할 때 페이싱 길이를 얼마로 할지, 레일의 두께를 어느 정도로 가야 될지, 나중에 가게 될지, 오프닝이 현재 오프닝은 어느 정도인데 얼마를 키워줄지, 이걸 사전에 설명을 듣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물론 뭐 0점 몇 미리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오프닝 자기가 말한 거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리페이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시 그냥 내가 어느 날 뒤에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샌드페이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그시 해보고 이게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믿고 이제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충분히 리페이싱에 대한 이해를 하실 거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양쪽 레일의 대칭 정도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피스 성능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제가 넓은 의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의 리페이싱은 챔버를 가공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베프를 제거하거나 추가해서 밝은 음색, 어두운 음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팁 레일과 사이드 레일을 대칭을 맞춰주고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주고, 또 그 리드가 얹혀지는 부분이죠. 이제 평평한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그 수평도를 가공해주고, 또 윈도우,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열려 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 요 뒤에 이제 마우스피스 보면서 요건 더 용어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챔버 사이즈를 아예 작게 중간으로 넓게 하는 부분, 또 비크라고 해서 마우스피스의 그 팁 레일 쪽에 그 맨 끝 부분, 그 부분의 형태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내기 들어가는 그런
그 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각도까지 조절하고 여러 가지 사이드월, 엔드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리페이싱 범주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업적인 분들이 이제 다 하시는데 해외에는 잘하는 몇몇 분들이 잘한다고 알려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잘 뭐 어떤 분이 이걸 다 하실 수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제 팀레일과 사이드레일 테이블 가공 정도는 개인들이 몇 번 연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피스의 어떤 저항감이라든가 뭐 스퀵, 흔히 삑살이라고 하는 그 스퀵 빈도라든가 이거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리페이싱이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리페이싱 하면 뭐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제 잘못된 리페이싱을 받은 피스를 본 분들이 리페이싱 하면은 뭐 값어치가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아진다, 오히려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리는데, 사실은 리페이싱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피스들이 일괄적으로 아주 그냥 그 피스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수정 보완을 제대로 했을 땐 당연히 피스가 안 좋은 피스가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내용대로 이제 사이드레일, 특히나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사이드레일의 대칭, 피스 팁에 맞는 이제 피스 팁 레일 가공 등은, 그러니까 리드가 순간순간 막히는, 주파수 비에 맞게 이제 순간순간 막히는 리드의 반응성을 상당히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고, 또 지식이 많고 숙련된 리페이서 같은 분들이 이제 배프를 만들어서, 배프를 만져서 그 음색을 바꿔준다든가, 뭐 조금 원하는 피스에 조금 더 어두운 음색을 가미한다든가 밝은 음색을 가미하고 할 때는 이런 배풀에 대한 가공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하는 거 이제 추천 안 드리고요. 리페이서를 선택하는 데도 상당히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페이싱이 굉장히 간단한 작업,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간단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리페이싱이라는 거를 일단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 피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다른 곳에서도 제가 몇 번 했는데, 뒤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제가 이 설명이 끝나면 해외에서 직접 하고 있는 영상을 일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도 요 용어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합니다. 용어는 뭐 조금씩 책마다 해외 서적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공통된 거니까 그냥 사전에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아신다 생각하고 하나씩 좀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우선 이제 요거를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피스 구조입니다. 지금 피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페이싱이라고 하는 요 이제 맞닿는 부분이죠. 리드가 마우스피스와 맞닿는 부분인데, 여기 뒤에 리드가 마우스피스 위에 평평하게 리드가 딱 붙어 있는 요 부분을 지금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네요. 저 뒤에 다른 영상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요 리드가 이 구분면으로 이제 여기 둥글게 이제 알이 져 있는데, 여기서 리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요 팁레일까지 요 길이, 요거를 페이싱 길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페이싱 길이라고 하고, 여기가 사이드 레일이 되겠죠. 사이드 레일이 올라오고, 요 끝부분이 팁 레일이 됩니다. 요건 저 다른 사진에서 지금 금방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그 리드와 팁 레일까지, 팁 레일은 사실은 요 바깥쪽이 아니고 요 안쪽을 의미하는데, 요 위치까지 요 거리를 이제 팁 오프닝이라고 하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사이드 레일이고, 요 안쪽에 요 벽면, 요 지금 리드의 반대쪽에 있는 요 벽면을 이제 우리가 배풀이라고 하고, 이 전체 안의 공간을 챔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챔버가 요 안의 공간이고, 보호는 마우스피스가 쉔코어 보호는 이제 마우스피스가 악기 넥과 체결되는 부분, 요 각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각도 변경을 통해서
보호와 이 위에 테이블의 각도, 이 각도 차이의 변경을 해서 뭐 음색을 바꾸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영역이 그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의 영역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면을 좀 다른 면에서 조금 촬영을 해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보호고요. 이 안에 공간을 챔버라고 하고, 요 직전 화면에서 안 나온 게 엔드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도 요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베플과의 이제 관계가 있는데 저항감에 상당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 엔드월도 이제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의 영역이고요. 베플, 이 안에 베플에서 이제 안쪽으로, 챔버 안쪽으로 들어온 공간을 또 별도로 루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페이싱 커버, 이제 페이싱 커브, 아까 페이싱 커브를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페이싱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진 부분, 둥글게 된 부분을 이제 페이싱 커브라고 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마우스피스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죠. 여기를 사이드 레일, 요 윗부분을 팁 레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사이드 레일, 팁 레일, 그리고 이 부분 윈도우,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사이드 레일과 팁 레일, 그리고 페이싱 커브, 여기서 여기까지 페이싱 길이, 리드와 요 팁 레일까지의 거리인 팁 오프닝, 요 정도는 모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른 거는 특별하게, 자, 여기 이제 뭐 그냥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설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피스들이 있는데, 피스가 상당히 다양한 종류, 여기 좀 뭐 잘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뭐 반도링 거, 셀마 거, 야나기사 뭐 여러 가지 피스들을 지금 단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 베풀 부분이 굉장히 다르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두껍게 베풀이 올라와 있는 거를 하이 베풀 피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얇으면서 리드에서의 거리가 먼 거, 이런 거 이제 로우 베풀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로우 베풀과 하이 베풀은 음색의 차이가 명확하게 납니다. 이건 뭐 이런 형태의 베풀을 가진 피스는 당연히 밝은 음색이 나고요. 이런 거는 조금 어둡고, 뭐 반대로 얘기하면 날리고, 이거는 너무 칙칙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음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간단히 보셔도 이런 엔드월, 이제 엔드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틀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제 사이드월이라고 이 벽면이 있습니다. 벽면이 오목하냐, 뭐 일자로 돼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지고, 그 부분도 이제 리페이싱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건드리시죠.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데, 윈도우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넓고 좁게 하면서도 음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전문 서식에서 잠깐 발췌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비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리드가 장착이 되고, 여기 팀 레일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건 뭐 이렇게 얇게 만들면 뭐 소리가 좋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여기서 지금 이런 형태대로 이제 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요 모양을 요렇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가져갈 거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테이블과 보호의 각도, 이런 부분들도 다 리페이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우스피스라고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베풀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건들진 않을 부분이지만, 베풀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로우 베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리드에서부터의 거리가 먼 거죠. 반대쪽 벽의 거리가, 그러니까 좀 얇죠, 그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아주, 이거는 뭐 거의 예외가 없는 어느 정도 뭐 모든 거에 다 통용되는데, 어떤 피스나 뭐 어둡고 죽은 소리, 좀 나쁜 표현하면 뻗어나가는 느낌이 좀 어렵죠. 안 좋고, 가공이 잘못되면 저항감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좋게 잘 가공을 하고 실력 있는 리페이서가 만지거나 아주 좋은 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이 있고 묵직한 소리라고 이제 좋은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하이베플 같은 경우는 그 아까하고 반대죠. 이제 그 부분이 리드와 반대쪽 벽의 거리가 가깝고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제 고음역, 이게 이제 파샬 뭐 하모닉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소리가 여러 가지의 부분음의 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돼요. 간단히 설명드릴 얘기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고음역대의 어떤 그 파샤를 이제 굉장히 강화시켜줘서 좀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조금 잘못된 가공을 하게 되면 스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우 베풀보다는 하이 베풀 쪽에 스킥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좀 거친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가공을 잘했을 때는 아주 뻗어나가는 시원한 소리가 나고 밝은 음색이 특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보는 것보다는 미국의 이제 스티브 굿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인데, 이게 유료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전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 발췌를 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영상의 음성도 제거를 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막으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부터 뭐 특별한 말 없이 보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에요. 지금 영상 이제 마우스피스 지금 첫 단계로서 그 리드가 놓이는 그 평평한 부분을 일단 제일 먼저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준비물이죠. 이제 한 400방 정도. 지금 메탈 마우스피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한 400방 정도 되는 샌드페이퍼 준비하고요. 자, 아래 위로 우선 저런 식으로 문질러 줍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문지르지 않고 저렇게 이제 어느 정도 문지르다 보면은 이제 그 갈린 부분, 이제 하드로버 피스도 똑같아요. 저 부분은요. 그래서 갈린 부분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되겠죠. 하드로버 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좀 다른 색깔로 조금 하얀 색깔 또는 약간 누런 진갈색으로 보일 거고요. 지금 이제 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갈린 부분이 조금, 그러면 좀 갈린 부분이 기존에 좀 높았다라는 얘기죠. 그 기존 지금 보시죠. 손가락을 짚는 요 부분들이 기존에 높아서 갈렸는데 아직도 갈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저렇게 눈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국 리페이서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펜을 이용해 가지고 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저렇게 칠을 해서 문질러지면 높은 부분은 칼라펜이 지워질 것이고 낮은 부분은 칼라펜이 그 매직으로 칠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눈으로 보기가 식별하기 훨씬 쉽다는 거죠. 좀 저렇게 잘 말려야 되겠죠. 일단 옆으로 번지니까요, 저게. 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걸 한 방향으로 문질러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 좌에서 우, 우에서 좌.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 갈렸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도 낮다라는 얘기고요. 자, 위아래로 여러 방향으로 이제 다각도로 문질러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제는 없어졌죠. 자, 여기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테이블의 수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리드가 아주 안정되게 전체가 딱 밀착이 돼서 붙어 있어야 스킥이라든가 리드의 진동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의 1차 작업은 여기에 가공인데, 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이 뒤에를 가공 안 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 연습을 우선 해보시고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갈게 되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R이 지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R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리드가 이제 그 사이드 레일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연히 전체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이제 조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레일이 조금 넓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요 부분을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영상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 리페이싱의 테이블 작업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 제가 첫날 일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여기가 페이싱 길이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요 시작되는 점부터 요 길이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거를 미리 사이즈를 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가공을 하고 나서 요 부분, 요 R이 시작되는 부분을 이 앞으로 나온 걸 뒤로 좀 뭐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배플까지 하는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요 부분도 설명드리기가 지금 이 영상으로 힘든데 아마 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 따로 질문 주시면 좀 보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문지르면 전체적으로 여기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영상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1000방 이상짜리 좀 가는 샌드페이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좋고요. 자, 일단은 테이블의 수평 작업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의 얘기인데, 자, 그런데도 이제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네요. 뒤에서 아주 자세히 보니까 조금 갈린 부분 중에서도 살짝 이제 빛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찾고 있는 거고요. 한 번에 많이 갈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피스 작업은 뭐 악기 수리도 마찬가지인데, 악기 수리를 하면서 뭐 악기 키를 패드를 움직이거나 뭐 키가 잘못된 경우 키를 꺾을 때도 조금씩 해서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데 피스는 더 합니다. 한번 깎아놓은 그 자재는 다시 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수평이 이제 많이 틀어진 경우에는 많이 갈고 그러면 샌드페이퍼가 지저분해지면은 판단이 안 돼요. 아까 뭐 잉크를 매직을 묻혀도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샌드페이퍼를 좀 몇 장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는 테이블로 보면은 굉장히 수평이 잘 맞아 있는 이제 피스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리킹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을 마우스피스의 좋은 마우스피스의 기본 조건이라고 이분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낮춰졌기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저 부분에 가공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요 2부에서는 요 정도 하고 이제 3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레일의 안쪽을 지금 이제 그 두꺼워진 레일의 안쪽을 지금 다듬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할 때 이분도 그것도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안쪽을 할지 아니면 바깥쪽을 할지는 리드를 한번 대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렇게 원래 상태를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준비 중에 파일로 저기를 살짝 갈아주면서, 자, 요 부분도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그 페이싱을 미리 좀 재놓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피스의 요 레일, 팁 레일의 두께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버니어 칼리퍼 같은 걸로 잴 수가 있으니까 이 팁 레일도 일정하게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팁 레일이 요 테이블을 가공함으로 인해서 두꺼워진 그 부분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분도 이제 경험이 많은 분이기는 한데,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이기는 한데 손이 사실 그렇게 예민하고 아주 그 섬세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우리 여러분도 이제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죠. 저렇게 이제 경험이 많은 분도 사이드 레일을 다듬다가 안쪽에 벽 쪽에 이제 조금 상처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상처가 났을 때는 이제 가는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부는 아마 여기서 이제 2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레일까지 맞췄는데 이제부터 이제 다음 편에 얘기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싱 길이가 달라진 거를 다시 원 상태의 페이싱 길이로 맞추고 양쪽에 대칭이 되는 사이드 레일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제 3부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